자, 봅시다. 자,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 프린트의 5페이지 보면은, 오늘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자, 그 2차 부등식의 해법 해가지고는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 제일 위에 뭐라고 써져 있니? 제일 위에. 2차 부등식 해법. 얘는 그냥 이유를 대지 마세요. 이유를 대지 말고, 얘는 무조건 그래프로 펴야 돼. 자, 2차 부등식의 문제는, 2차 부등식 문제는 그냥 100이면 100이야. 100이면 100이 그냥 다 그래프를 이용한 녀석인 거니까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용한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2차 부등식이 뭐냐? 2차 부등식이야.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이 있고, 얘가 어떤 녀석보다 크기도 하고 어떤 녀석보다 작기도 하고 크거나 뭐 작거나 하고 크거나 같다 뭐 이런 녀석들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차 부등식이라고 그래. 그지? 2차 부등식에서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자, A가 0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은 항상 같이 따라다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 방정식에서도 할 때 그거 했잖아. 그냥 방정식이라고 하면 A가 0이어도 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A가 0이면 안 되네.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2차 부등식 했는데 A가 0이면 안 돼. 2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 했으면 A가 0이어도 상관이 없어. 그걸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면은 중근이 포함 안 돼. 그냥 두 실근 하면 중근이 포함이 돼. 다 알지? 다 알지? 다 아는 거지? 야, 이런 것들처럼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도 저기 A가 0이라는 조건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 A가 0이라는 A가 0이면 안 된다라는, 0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겠니?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왜 갑자기 2차 부등식 했는데 왜 그래프를 그리느냐. 자, 근데 우리가 사실은 1차 부등식을 할 때도 우리는 계속 뭘 했냐면은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예를 들면 봅시다. 자, x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이 녀석을 보자고. 그럼 우리가,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겠구나 라고 해서 수직선에다가 우리가 나타냈죠. 수직선에다 나타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근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 녀석을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듯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자,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자, 여기가 자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돼. 그지? 요런 그래프가 되니까, 자, 얘가 어떤 녀석인데,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우리가 y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지? 근데 이 y가 0인 거잖아. 그치? 얘가 y라고 했을 때 이 y가 0인 거야, 0. 그러면은 이 0보다 x 플러스 1이 큰 부분이 어디야? 바로 이쪽이죠. y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y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그럼 여기보다 큰 부분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잖아, 여기. 그지? 얘네들이 0보다 큰 부분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x 값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은 0보다 큰 값이 나온다. 거꾸로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x-1에 x 값에다가 1-1보다 작은 이런 값들을 집어넣으면은 0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1차 함수, 1차 방정, 정신없어.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거든. 근데 봐봐.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도 여러분들 그냥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건 다 할 줄 알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부등식이, 자, x축을 이렇게 두고 이런 녀석이라고 한번 더 보자고. 이런 2차 부등식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니까 얘가 알파고, 얘를 내가 한번 베타라고 더 볼게. 얘를 우리가 f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따라서 이럴 때는 봐. f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거야? 얘야, 얘. 0보다 큰 부분. 그때의 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 넣었을 때 이 y 값이 0보다 큰 값이 나올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 y보다 큰 값이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x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이런 녀석 집어넣어야겠지. 그지? 이 베타보다 큰 녀석, 그리고 알파보다 작은 녀석, 이런 녀석들을 집어넣어야지, x값에다가 집어넣어야지 0보다 큰 값이 등장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x는 다시, 자, 알파보다 작은 경우와 x가 베타보다 큰 경우가 두 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두 번째로 만약에 자, fx가 이번엔 자,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한 거죠. 전부 다 작다라고. 0보다 작으면 어디야? 여기야, 여기. 0보다 작은 값은 여기야. 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x에다가 어떤 녀석을 집어넣어 줘야 돼?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요 녀석들을 우리가 집어넣어 줘야지 어떻게 되겠어? 0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이때의 해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때 해는 자, x라는 녀석이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이제 등호가 되는 거고, 여기도 등호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등호가 되는 거고, 그걸 이때 표현할 때는 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런 0보다 작은 쪽을 표현할 때는 0보다 작은 범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 자, 첫 번째, 내가 이 fx를 지금 여기다 이게 그래프를 그린 거는 어떤 경우를 그린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큰 경우를 그린 거야. 그지? 근데 만약에 이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얘를 우리가 gx라고 한번 더 볼게. 야, gx는 뭐야?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현재 0보다 작은 경우. 그럼 얘가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베타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gx 같은 경우는 어떨까? 자, gx는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가 어디야? 이 부분이 되는 거야. gx가 0보다 큰 범위는 이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녀석이 0보다 큰 범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자, gx가 0보다 작은 범위라고 한다면 이 녀석일 거 아니야, 이 녀석. 그지? 이 녀석일 거. 그렇기 때문에 자, x가 알파보다 작거나 자, x가 베타보다 크거나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항상 최고차의 개수를 파악을 먼저 하고 있어야 돼. 요거랑 최고차의 개수에 따라서 최고차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생각하는데, 아니 가끔 보면은 어떤 애들 보면 이게 외우더라고. 이거를 0보다 크면은 바깥쪽, 0보다 작으면 안쪽,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래프를 그냥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래프를 생각하라. 자, 그러나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풀이할 거. 뭘 풀이하겠니? 2차 부등식을 내가 풀어야 돼. 0보다 작은지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근을 구해야 됩니다. 근을 구해야 된다. 그럼 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우리? 인수분해. 또 근의 공식. 이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녀석이 일단 2차 부등식을 그려놓고 나서 0보다 큰 범위를 구하세요,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세요. 그게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는 소리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식이 되겠지. 자, 그런데 자, 요런 문제는 이제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야.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도 뭐야?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
두 개가 동시에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적절하게 이게 조절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가지고 풀기만 하면 돼. 그런 문제는 어차피 한 번 더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가르쳐 줄 거예요. 그지? 자, 다음. 그런데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5페이지의 옆 3번에 있는 해가 특수한 2차 방정식이야. 자, 해가 특수한 2차 방정식. 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거기다가 별표를 한 5개쯤 쳐두세요. 이게 단순히 여기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절대 아니야. 그래요. 자, 이 해가 특수한 2차 방정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만 갖고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 너희들 이제부터 수학 1, 수학 2, 그리고 미적분 확통을 할 때도 이 내용이 계속 나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말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깊이 있게. 자, 뭐냐면은, 모든 녀석이 2차 방정식인데, 모든 2차 방정식의 해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뭐냐면은, 봐봐. 어떤 fx, fx를 내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이 얘기를 할 거야. 자, 모든 x에 대해서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0보다 작은 값이 하나도 안 나온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뭐야? 우리 얘를 우리가 x축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녀석은 뭐야?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이렇게 된 거겠지. 아니, 어떤 경우에도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다 0보다 큰 녀석만 나온다는 거잖아. 다 0보다 크잖아, 지금 현재. 응? 0보다 작은 애들이 하나도 없잖아. 다 0보다 크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건 어디서 본 거예요? 해가 없다. 아, 근데 이제는 달라져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 아직까지 그걸 이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지. 허근이 존재한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 이거 뭐야? X축과 만나야지 실수근이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X축보다 다 커. X축과 만나지도 않아. 그럼 얘는 뭐야? 허근 뭐? 그럼 허근이면 뭘 해야 돼, 우리가? 판별식. 여기 봐. 해가 특수한 2차 방정식. 판별식의 문제다. 얘는 판별식의 문제야. 그래서 항상 판별식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얘는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어떤 fx가 모든 x에 대해서 자, fx가 자, 0보다 작은 걸 만족한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돼? 뒤집어야죠. 얘가 x일 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판별식은 뭐가 됩니까? 0보다 작겠지.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는 판별식보다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개수의 부호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봐봐.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하나 찍고 가야 돼.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만약에 a가 작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절대 없겠죠. 왜냐하면은 봐봐. 얘가 만약에 봐봐. 자, A가 0보다 작으면은, 자, 여기서는 0보다 큽니다. 다, 그지? 근데 모든 실수라는 것은 실수가 무한대로 갈 때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까지 계속 그려지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이 밑에 있는 경우에도 0보다 작다라고 한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엊그제,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내가 진짜 우리 중학교 3학년에 가르치다가 이거 진짜 이거 실화. 자, 아직도 이 문제의 수식까지 기억해요. 자, y는 a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 이 녀석이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게끔 하는, 이렇게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게끔 하는 그런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하면은, 얘는 일단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부터 다 알 테니까,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4, 요 점 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얘는 안 되겠지. 그치? 얘 0보다 커야 돼. 이거부터 해야 돼. 그러면 x에다 0 넣었을 때 얘가 y값이 0보다 작게 나오면은 3, 4분면을 지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걸 일단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해석도 잘 못했지만 그 친구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 3, 4분면도 안 지나는데요? 자, 3, 4분면이 안 지납니까? 이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지나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안 지날 거래.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러니까 점근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똑바로 그려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다고 해가지고 1, 2, 3, 4분면을 안 지난대, 얘는 지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최고차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나중에 이 밑 쭉 넘어가면 언젠가 넘어가는 녀석이 생겨. 0보다 크면은 언젠가 넘어가는 녀석이 생기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일단 여기서는 먼저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A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먼저 정의를 딱 내려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자, 이거 봐봐. 이거 밑에 있는 거 봐, 밑에 있는 거. 해가 모든 실수,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절대부등식이라는 녀석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모든 실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A가 0보다 크고 B제곱 마이너스 4H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것도 몇 년 전에 나한테 이 선생님, 니들 분명히 그런 놈들 새끼가 한 문제는 한 명 나와. 누가 되질지 몰라. 한 명이 나올 거야. 확실해. 나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 한 명이 나올 거야. 안 나오면 뭐 하나요? 자, 너희도 문제 내가 풀어본 거 다 볼 거다. 확인할 거야. 자, 그리고 사실, 귀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 뭐냐면, 다 0보다 큰데요. 왜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냐고. 너 했었어, 나한테 분명히. 네. 다 0보다 크잖아요. 근데 왜 얘가 0보다 작아요? 얘랑 얘는 다른 애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나서,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0보다 큰데 왜 0보다 작아? 0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분명히 한 놈 또 나올 거야. 내가 장담할게. 이건 매년 나오거든. 그러니까. 안 나오면 뭐야? 자, 베라. 자, 베라. 오케이. 사이즈 별로요. 야, 컵 하나만 쳐먹어. 혼자서 하프갤런까지 쳐먹으려고, 진짜.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 알았지?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은 어떤 경우도 나와 있냐면은 2차 부등식이 아닌 그냥 부등식인 경우도 해가지고 A가 0, B가 0, C는 0보다 작다, 내지는 C는 0보다 크다, 이런 내용도 지금 나와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2차 부등식이라고는 조건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기억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 거의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얘는 봐봐. 모든 x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등식의 해 또는 근이 되는 경우야. 근데 이번에는 해 또는 근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fx가 fx를 0보다 작은 것을 만족하는 게 없다. 해가 없다. 이런 녀석도 있을 거 아니야. 자, 해가 없다야. 해가 없어. 그럼 어떤 fx라는 녀석이 x에다가 아무리 어떤 숫자를 다 집어넣어도 0보다 작은 숫자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지? 그럼 어떤 경우야? 여기 두 개 중에서? 위의 경우죠, 위의 경우. 0보다 작은 경우가 없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거야. 얘가 해가 없다라고 하면은 봐봐. 요거는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접하는 경우? 해요. 하죠.
이렇게 해도 돼. 0보다 작진 않잖아. 0인 거지. 0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만약에 여기 있잖아. 같다 해가지고 해가 없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등호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붙은 것까지 가능한 거야, 여기서는. 그지? 그럴 때는 뭐야? 일단 다시 한번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런 차이가 생겨. 미묘한 차이가. 얘가 모든 x가 존재한다, 해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런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먼저 파악을 먼저 하라는 거야. 그래프를 먼저 그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없다라고 하면은 얘네 둘을 외우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미친 새끼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뒤로 외워야 될 게 그러면 겁나게 많아져, 니들. 그러니까 외울 생각 하지 마. 외울 생각 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 0보다 작은 녀석이 해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되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되네. 야, 니들 부등식에서 왜 틀리냐? 너 왜 틀렸냐? 저한테 그러세요, 왜? 네가 틀렸으니까. 정확하게 틀려왔으니까. 야, 부등호 하나 있고 없고로 틀려. 이거 있고 없고로 틀린다니까, 얘들아. 잘 알고 있지? 누가 실수로 틀렸대요. 실수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 새끼는. 자,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여러분들 진짜 그 미묘한 거 하나를 찾아내야 돼. 이 등호 하나 있고 없고가 그냥 여러분 다 풀었어. 다 풀었잖아. 그렇지? 다 풀어놓고서 요거 하나 안 써가지고 틀려. 진짜 틀려, 이거는. 이거 감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틀리는 문제야. 왜 그러냐면은 니들 예를 들어 객관식으로 해가지고는 다 풀었는데, 야, 객관식에도 나오잖아. 이거 있거나 없거나 꼭 하나씩 나오잖아. 그냥 틀리는 거라니까. 그냥 그 점수 하나가 날아가는 거라니까. 그거 얼마나 아까워. 그치? 아깝잖아. 이거 경험을 해봐야 되지, 몸으로 아주 그냥. 응? 자, 그래서 이런 미묘함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그러니까 끝까지 가고 가자. 두 번째는, 자, fx가 0보다 큰 게 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면, 요 밑이랑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여기 딱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A가 당연히 0보다 작고, 판별식 D.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까지가 가야지 여러분들 이제 답이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부터 딱 요런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마플 교과서로 이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다 한번 봤을 거야. 자, 내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오직 x는 3만 해로 가집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 자, 추기사. 응? 추기사. 3에 단다. 이렇게 좀 세련된 x축의 x값이 3일 때 우리 접한다. 그렇지? 단다. 자, 봐봐. 어떤 2차 부등식이 있어.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점이 오직 x는 3밖에 안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뭔 소리 하지 말고 이걸 그냥 그래프를 그려봐. 자, 얘가 x축인데 0보다 큰 건 있으면 돼야 안 돼? 봐봐. 0보다 큰 게 조금만 있어. 선생님, 여기 3, 여기에요, 3. 얘네들도 무수히 많은 거잖아. 조금만 이 폭이 있어도 여기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들어있는 거잖아, 실수는. 조금만 폭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거 아니야. 오로지 뭐야? 딱 x가 3일 때 여기에서 접하는 경우야. 이런 경우. 그지? 3만 0하고 같다. 3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0과 같은 거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큰 범위가 얘는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유일한 근 하나가 얘가 이제 예를 들어 뭐냐. 부등식에서는 보통 근이 어떻게 나와? 범위로 나오죠. 범위. 이렇게 나와. 범위로. 이런 식으로 범위로 나오는데 범위로 나오지 않고 딱 하나의 해로 딱 나온 거예요. 무슨 방정식처럼.
그지?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얘는 결국엔 우리는 답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어? 얘는 결국에는 최고 차이 계수는 아직 모르지만 얘는 일단 A가 음수라는 건 확실하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 얘는 자, A의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이기 때문에 얘는 A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9A가 돼가지고 여기서 뭐야? 마이너스 6A가 B가 되는 거고, 자, 9A가 C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B, C를 A라는 녀석으로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자, 어떤 경우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 상상 속에서, 상상력이 안 되는 여러분들은 그냥 그려. 종이에다가 직접 그려. 그리고 나면은, 보여. 그리고 나면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작아도 된다, 뭐 아니면 같아도 된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2차 부등식의 해가 한 개인 경우 요거야. 이제 뭐지? 지금 1번, 2번, 3번 지금 다 나왔죠? 자, 여러 가지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거기 혹시 자리가 없으면은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좀 적어봐. 뭐냐면은, 근의 부호가 정해지는 경우. 자, 근의 부호가 정해지는 경우. 자, 어떤 근의 부호, 어떤 2차 부등식이나 이런 거에서, 2차 방정식에서, 이게 2차 부등식 문제야. 2차 부등식 문제인데, 2차 방정식에서 어떤 근의 부호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이런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두 근이 양수인 경우. 자, 이것도 여러분들 진짜 혹시나 예전에 이제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웠을 때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있어. 어떤 녀석이. 근데 그리고 그게 틀린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알긴 알아야 돼. 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은, 자, 두 근의 합도 뭐야? 양수. 얘도 양수야. 두 근의 곱도 뭐야?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봐봐.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뭐야? 두 근의 합이잖아. 그지? 이 두 근의 합도 0보다 크다. 그리고 두 근의 곱, 자, A분의 C도 0보다 크다. 요렇게 나오는 게 일단 가장 보편적인 풀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A, B, C의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녀석으로 보통 가게 되는데, 자, 이것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일단 그래프를, 자,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상황인 거잖아. 두 근이 0보다 모두 다 큰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요런 거. 자, 첫 번째. 여기 같은 경우는 A가 0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일단 여기는 A가 0보다 큰 경우야. 자, 두 번째.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이 축의 방정식이 어때? 0보다 크겠지. 그지? 축의 방정식이 0보다 크잖아. 축의 방정식이 0보다 크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다. 요걸 또 만족시켜야겠지. 세 번째로, 만약에 얘가 0보다 큰다고 하더라도, 자, 판별식 D가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그냥 두 근이니까 얘 같은 경우 이렇게 가자. 그냥 두 근이니까. 자, 이렇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자, X축에다가 보면은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지?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래가지고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C, 상수항이 0보다 커야 돼. 상수항이 0보다 커야 돼. 요거를 만족시키는 녀석이 바로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야. 그래서 선생님 이게 훨씬 더 쉬운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봐봐. 얘가 다 뭐야? 얘예요. 그죠? 얘랑 얘가 결론적으로 얘야. 따지고 보면은.
크잖아요. 여기서 그냥 2 곱해도 상관없는 거고, A가 지금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A라고 했을 때 어차피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근데 내가 왜 이거보다는 이걸 하라고 하냐면은, 이걸 그냥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A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복잡해져. 여러분들 귀찮아질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가 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그래프에서 생각하면은 되게 쉬워져. 그럼 A가 일단 0보다 작은 거잖아? A가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리고 얘는 똑같아. 판별식 D도 똑같아. 당연히 C는 뭐 돼야 돼? C도 0보다 작아져야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야. 나도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고, 자, 두 번째, 이렇게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런 조건으로만 나오지도 않아. 뭐냐면은 두 근이 모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럴 때는 뭐가 되냐면은 봐봐, 여기를 그냥 1로 보면 돼. Y축을 여기다라고 두고, X는 1이라는 직선을 쭉 그으면은, 얘가 그냥 요거보다도 크면 돼. 자, A가 0보다 큰 건 맞죠? 얘가 뭐보다 크면 돼? 1보다 크면 돼. 1보다 크면. 그지? D가 뭐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되고, C 뭐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축의 방정식이 1보다 크면 된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C는 뭐야,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X가 1일 때 0보다 크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C가 0보다 크다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얘도 0이기 때문에 C가 0보다 크다라고 된 건데, 만약에 얘가 두 근이 전부 다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1이라는 직선을 딱 그었을 때, 여기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요게 아니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보다 크도록 하면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은, 이게 훨씬 더 뭐냐면은 좀 유니버셜해.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만 하지 않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쓰기가 되게 좋은 녀석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줄 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때가 있어. 자, 한 근은 음수, 다른 한 근은 양수. 자, 이런 조건이 나올 때가 있어. 자, 이런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단순해져, 이거는. 자, 이렇게 X,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은 이런 경우일 거 아니야. 그지? A가 0보다 크다면. A가 0보다 크면 이런 경우야. 그러면은 단순하죠? 여기가 0보다 작고 여기가 0보다 크니까 한 근은 음수, 한 근은 양수, 이렇게 나온 상태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뭐만 성립하면 돼? 뭐만 성립하면 돼? 그냥 Y 절편이 0보다 작으면 돼. 그냥 이 꼭지점이 아니잖아.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Y 절편만 0보다 작으면 돼, 그냥. Y 절편. 그 Y 절편이 뭐야? X에다 0 넣었을 때잖아. 그냥 C만 0보다 작으면 돼. C만 0보다 작으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작으면 끝이야. 다 끝. 자,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건 뭐야? A가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지. 이럴 땐 뭐야? C가 0보다 크면 돼. 이것만 벌써 만족하면 그냥 끝나. 근데 이건 사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좋지만, 자, 정확하게라기보다도 좀 이제 수식적으로 보자면은 얘는 뭐야?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은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야? A분의 C가 0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은 당연히 A랑 C가 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A랑 C가 부가 달라져야겠지. 그치?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들 상관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자, 요런 경우가 이제 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진 상황들이고, 여기 있는, 자, 내가 지금 오늘 올림포스로 말고 요걸로 여기 있는 문제로 좀 문제를 풀이해 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 여기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야, 15, 16 이런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들은 진짜 땡큐한 문제죠. 땡큐한 문제. 응? 자, 아직 여러분들 이거 풀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지금 15, 16, 17번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야, 봐. 자, 15번 봅시다. 얘가 fx고, 이렇게 생겨 먹은 애가 fx고, 이렇게 생겨 먹은 애가 gx야. 야, 그래프가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 거의 문제는 풀려. 되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 자, fx랑 gx를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되니까, fx가 양수라면은 gx도 양수여야 되고,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여야 돼. 그지? 그냥 그것을 찾으면 되는 거야. 얘가 양수인 부분만 쭉 볼게. 얘가 양수, 얘가 양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x가 양수고 여기에서 아래쪽은 음수야. 자, gx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자, 요 상황이 되겠지. 그지? 여기서부터는 양수, 여기서부터는 이 사이에서 여기서 바깥으로는 음수, 이 사이에서는 양수 이런 녀석인데 자, 둘 다 양수인 경우를 찾아보자. 자, 이쪽은 당연히 여기가 양수일 때 이 녀석은 음수니까 해당 사항이 없음이야. 둘 다 양수인 경우만 찾기로 했으니까. 자, 여기서도 여기서부터 얘가 양수인데 얘는 어디서부터 양수야? 여기서부터 양수니까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여기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0하고 D 사이. 일단 0에서부터, 자, 0보다 큰 거니까 포함하진 않아요. 0에서부터 D 사이. 요 사이가 일단 첫 번째로 0보다 큰,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큰 녀석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 0보다 작은 녀석 볼게. 자, 0보다 작고, 여기서도 0보다 작고니까 여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는 뭐야? 얘도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으니까 곱했을 때 0보다 큰 그런 녀석이 되겠지. 그러면은 A하고 B 사이 그리고 0하고 D 사이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둘이 머리가 비슷할 거야. 아, 지금 풀었어요. 이해가? 그래. 자, 됐어. 자, 16번 봅시다. 16번. 이것도 봐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되게 헷갈려 하는데, 자, 얘를 우리가 fx라고 했을 때, 얘를 0이 되게끔 하는 녀석은, 자, x가 1일 때랑 x가 5일 때 뭐가 돼? 0이 돼.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도 얘가 여기서의 해라고 하면은 이 해는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x와 여기에 x는 엄연히 다르죠. 다른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이 뭐야 돼? 자, 2분의 x 플러스 1 얘가 1이거나 2분의 x 플러스 1 얘가 5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인 경우는 뭐가 돼? 2에다가 1을 뺐으니까 x가 1인 경우가 될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 뭐야? 이 10에다가 1 뺐으니까 x가 9인 경우가 되겠지.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 얘는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 1과 9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치?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1에서부터 9까지. 자, 0보다 같으니까 1과 9가 포함되는 이런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1과 9가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17번에는 거기다가 저 별표 하나 쳐놓고 17번에 별표 꼭 쳐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야,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게 하나도 없어. 이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진짜 완전 쉬운 문제인데, 이 녀석의 컨셉을 활용한 문제가 더럽게 많이 나와. 진짜 더럽게 많이 나와. 이건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당연히 봐봐. 얘가 2차함수잖아. 얘가 2차함수 이 녀석이거든? 이건 뭐야? 1차함수잖아. 1차함수 이 녀석이야. 그럼 얘가 이 1차함수보다 큰 범위를 구해라. 그럼 봐봐. 여기서는 봐봐. 여기서는 얘를 봤을 때 얘가 크잖아. 그지? 근데 얘가 큰 범위를 구하래. 그럼 여기보다 작은 여기. 그지? 여기가 크잖아. 마찬가지로 얘가 더 크잖아. 3보다 큰 범위. 그러니까 얘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자, x가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경우로 우리가 답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아마 나중에라도 이 비슷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컨셉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얘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주냐면은 자,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얘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줘.
그럼 뭐야? 얘가 일로 넘어간 거잖아,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직선과 곡선의 경우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습관을 좀 기를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 컨셉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18번 문제, 이거 조금 이제 센스 있게 푸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그 문제풀이 시간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들이야. 얘는 뭐냐면은 봐봐. 이 녀석이 2차 방정식인데 2차 부등식인데 얘가 0보다 큰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 어떤 느낌이야? 여기가 2분의 1, 3분의 1, 여기가 2분의 1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일단 지금 뭐야? 아, A가 0보다 작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자, 얘는 A의 x-3분의 1, x-2분의 1. 얘가, 자, 얘를 그냥 우리가 fx라고 하면은 얘가 우리가 fx가 되는구나 라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얘를 쭉 전개를 한 다음에 B, C를 전부 다 A에 대한 문자로 바꾸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야.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은 얘 개수를 거꾸로 쓴 거.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이 뭐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자, 요거잖아. 그럼 봐봐. 지금 얘랑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 됐어요? 반대가 됐죠. 반대가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자. C는 부호가 어떨까? C는 부호가 어떨까? 그죠? 왜냐하면 A분의 C를 했을 때 0보다 커야 되잖아. 두 근이 양수니까. 그러니까 C도 당연히 음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얘의 두 근은, 그러니까 이 녀석의 두 근은 뭐가 되냐면은 3과 2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잖아. 얘랑 지금 뭐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역수가 되는 거야, 지금. 두 근이 역수가 된다고 그랬잖아. 역수가 돼. 여전히 이렇게 된 그래프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 녀석의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은, 얘가 2, 얘가 3,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죠? 0보다 큰 거면은 2부터 시작해가지고 3까지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많느냐의 문제야. 내가 그 무기들을 어떻게 잘 휘두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냥 갖고 있는 게 많아야지 휘두르게 생기지. 얘가 이렇게 바로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실제로 금방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겠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풀게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자, 만약에 이렇게 예쁘게 그냥 거꾸로 안 돼 있고 막 이제 뭐 이상하게 복잡하게 돼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얘 그냥 전개해야 돼요.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5. 6분의 5x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자, B라는 녀석이 B는 마이너스 6분의 5A가 되는 거고, 자, C는 6분의 1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두 개로 얘를 바꿔가지고 그런 다음에 다시 풀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19번, 20번 여기 한 네 문제 정도 쭉 한번 풀어보자. 시간 아직 있으니까. 자, 볼게요. 2차 분동식 얘가, 이 녀석의 해가 어떠하는 거야? 얘라는 거야. 얘는 그럼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야, 마이너스 1과 3.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런 녀석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A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가지고 쓸 수가 있어. 그럼. 응?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 정리하면 뭐야? 자,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A X 플러스 마이너스 4A 3A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A이고 얘가 B고 마이너스 3의 2가 C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B랑 C를 여기다가 직접 대입을 해보면은 또 A로 묶어버리면 그러면 또 하나의 숫자로 등장을 하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봅시다. 이거
도형의 이동을 미리 했으면 내가 조금 우리가 수월하게 풀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안 한 학생이 거의 대다수니까 일단 그냥 수식으로 푸는 방법을 할게. 자, 얘는 지금 fx가 0보다 작은 게 이 녀석이야. 그러면은 얘도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2하고 2 이런 녀석이 되는 거지. 이런 녀석. 그지? 이런 녀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 축의 방정식은 무조건 0이겠죠. 무조건 0이겠지. 무조건 0이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사실은 여기를 우리가 뭐 K라고 놓고 본다면은, 자, AX의 제곱 마이너스 K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도 상관은 없어. 여러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건 이제 뭐, 어쨌든, 평행이동. 그렇지. 평행이동을 알아야지 이걸 그대로 갖다 적어놓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아직 그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가자. 그러면은, 자, A에 x-2, x 플러스 2. 자, 이런 형태로 fx를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고, x에다가 얘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x에다가 얘 집어넣어, 그냥. 자, a에다가 2, 0, 1,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2, 0, 1, 4,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0, 1, 2. 자,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0, 1, 6.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빼고, A 앞에 붙여야지.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빼고,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빼주면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버릴 것이고, 자, 얘는 A에 x 마이너스 2, 0, 1, 2, x 마이너스 2, 0, 1, 6.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0보다 큰 값이잖아. 큰 값. 큰 값은 뭐야? 2, 0, 1, 2보다는, 자, 2, 0, 1,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016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안 들어오는 녀석이 뭐 한 개가 있겠죠. 2014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2016은 6은 이제 포함되니까 가능한 거고. 자, 다음. 자, 이거 봐봐. 얘보다 이 직선보다 얘가 위에 있는 범위가 얘래. 그러면은 얘를 지금 이 식의 해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이 식의 해가. 그럼 볼게요.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2. 자,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지금 뭐야? 0보다 큰 범위가 1과 3이래. 그럼 얘는 범위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두 근의 합이니까 4가 되겠죠? 얘가 4가 돼야 돼요. 어차피 말했으니까. 그지? 두 근의 곱은 1, 3은 얘가 3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면 우리가 A 값과 B 값을 바로 구해볼 수 있겠지. 그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해가 없는 부등식, 이게 아까 그래프 그려가지고 판별식 문제가 된다는 거야. 23번도 마찬가지 판별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판별식 하면 돼. 자, 24번 봅시다. 자, x에 대한 이 녀석이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 0보다 큰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일단 얘는 뭐야? k-3이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지. 무조건, 봐봐. 얘가 0보다 큰 게 없으려면은 얘는 무조건 이런 녀석이 되잖아. 그리고 얘는 큰 게 없으니까, 야, 같은 것까지는 어때? 가능해. 같은 것까지는 가능해. 여기까지는 가능해. 여기까지는 가능해. 그러면 얘는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우리가 K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뭐 짝수 공식이니까, 자, K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자, K 마이너스 3행 곱하기 2. 얘가 뭐가 돼야 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알겠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아마 3이 들어가게 될 거야. 3이 들어가게 되면은 3은 안 됩니다 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 25번부터는 눈으로 풀면서 할게요. 자, 부등식 이 녀석이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야, 봐봐. 어떤 녀석이, 어떤 fx가 0보다 큰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얘는 빠지면 이런 거야, 이런 녀석.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지? 25번 아니에요? 존재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A 값을 어떻게 해? 두 개로 나눠가지고 풀어야지. 자, 일단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4번하고 5번 같은 것들은 어때? 이게 영혼이 없는 답 아닙니다. 찍어도 이런 걸 찍으면 안 돼요. 왜요? 네? 아닌 거. A가 아닌 거. 아니, 5와 8은 무조건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답이 안 된다는 거지. 어휴.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돼? 판별식이죠. 판별식. X축과 만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0보다 크도록 하면은 두 개에서 만나면 안 되도록 하니까. 자, 얘가 26번부터 뒤에 있는 문제 다 이 비슷한 문제. 아까 얘기했었던 거.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판별식 문제라 그랬죠. 모든 실수가 돼야 되면은 뭐야? 0보다 크려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A가 1보다 0보다 크니까 끝이네. 그만큼 끝이네. 자, 다음. 그렇게 쉽게 나오기도 해. 자, 27번 A 값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를 해보면 되고요. 2차 부등식태가 해가 단 한 개 존재한대. 이건 뭐야? 아까 얘기했던 거.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단 한 개 존재한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겠죠. 완전 제곱식. 그지? 그럼 판별식 D가 0이 되도록 하는 녀석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자, 29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루트 안에 뭔 숫자가 들어갔어. 루트 안에 뭔 숫자가 들어갔어. 실수가 돼야 된다라는 건 뭐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니? 허수가 나오죠. 허수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이어도 되잖아. 0은 실수니까. 그지? 0은 실수니까 0이어도 되니까 실수 K값의 범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0번은 풀지 마. 30번 풀지 마. 야, 30번 너네 풀다가 아마 뭐 대가리가 터질 수도 있을 거야. 30번은 풀지 마시고요. 자, 이거 31번인데, 야, 32번은 거기다가 완전 제곱식의 문제다라고 풀면 될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풀면 돼. 32번 그렇게 풀면 되고 31번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 얘기를 하나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지금 어떤 fx가 두 개가 나왔어. 자, fx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야? a 제곱. 자, g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a. 여기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fx랑 gx가 같다. 이런 표현. gx보다 fx가 크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때가 있고, 자,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fx1과 gx2가 크다.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은 서로 다른 얘기야. 완벽하게 다른 얘기야. 이걸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뭐냐면은 얘는 일단 우리 fx니까 자, 요런 그래프가 될 거고, 그치? 얘는 gx인데 마이너스가 최고차이니까 자, 요런 그래프가 될 거야. 요런 그래프가 될 거야. 요런 그래프가 된다고 치보자.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금 첫 번째 이 조건은 어떤 거냐면은 x를 하나로 특정했을 때, 자, 어떤 x를 특정했을 때 얘보다 얘가 커야 돼. 자, 얘보다 얘가 커야 돼. 이렇게 됐을 때도 얘보다 얘가 커야 돼. 그지? 요런 경우야, 이거는 지금. 그러면 어떤 녀석이냐면, 그래프로 봤을 때, 얘는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돼. 그래프가 위에 있다, 야.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야. 이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자, 임의의 x1, x2라고 하면은 봐봐. 이 임의니까 x1, x2가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가 x,
x1이고 여기가 x2라고 하자. 그럼 봤을 때 x1보다 x2가 지금 더 높은 데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성립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fx1보다 gx2보다 fx1이 더 커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녀석의 최대값보다 이 녀석의 최소값이 더 커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이 녀석의 최대값보다 이 녀석의 최소값이 커야 돼. 그러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느냐?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의 최대 소값보다 여기의 최대값보다 얘가 커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2차 방정식, 이런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문제가 되겠어? 꼭지점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의 꼭지점의 y좌표보다 여기의 꼭지점의 y좌표보다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더 커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런 부등식의 문제가 돼 여기서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얘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완전 제곱식으로 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잖아.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 풀었을 때 여기에 있는 꼭지점보다 여기에 있는 꼭지점보다 y좌표보다 여기에 있는 꼭지점의 y좌표가 더 클수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a 값을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되실 것 같고. 자, 연립 2차 부등식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연립 2차 부등식은 그냥 두 개 그려가지고 이거 수직선 그려가지고 공통인 부분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들 지금 일단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개념 설명은 올 때 요번에 다 한 거니까 일단은 여기 지금 올림포스 고난이도에서 6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69페이지까지는 모든 학생이 다 풀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내신 고득점 문제랑 1등급 문제 중에서 내가 다음 시간에 좀 이 문제는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좀 정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풀이를 좀 할 수 있도록 풀이를 해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경우의 수야. 여러분들 경우의 수 제일 싫어하잖아. 그지? 이 경우의 수 문제들은 100%야. 그냥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무조건 시험을 잘 봐. 그래가지고 내가 중상 정도 되는 난이도 문제를 한 100문제가 되건 몇백 문제가 되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좀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아마 행렬에서는 너희들한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야. 아마. 왜냐면 학교에서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 낼 수 있는 그 건덕지가 없어. 역행렬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어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기말고사에서 조금 이 포커스를 맞추고 해야 될 것은 이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여기서 조금 더 점수를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순열과 조합 거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알겠지? 중간고사 망쳤던 친구들은 다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어요.